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이 이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냐? 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보기 어려운 변동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점에서 불편한 흐름이 최고점에서 오늘 원고에 오늘 원고에 엔비디아 일봉 엔비디아 일봉 4월 이후에 엔비디아 일봉 적어주세요. 지금 제가 자를까? 그냥 제가 자를게. 어차피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원래 일주월봉 자른 거 그대로 자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일주월봉이 아니라 월봉 자른 거. 그래서 4월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봉 보시면 저 고점 대비해서 엔비디아의 그 흐름이 7% 밀려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종가 기준에 3% 밀려서 많이 빠졌네가 아니라 7%가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윤정도까지도 무조건 레리코 하던 윤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 조금 쉬어가려나? 무너져 내린다는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조정이 굉장히 깊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표가 원체 좋고 뭐 어떤 그 대안이 없어요. 그 조정을 받는다라는 기준에 어떤 시장이 그럼 다 같이 밀린다는 내용인데 밀려 내려올 그 요건이 없어요. 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질 수 있다.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일본 기준에서 정확하게 저 기준 7%가 고점 대비 밀려 있다. 그래서 반도체 주들이 좀 늘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엔비디아의 내용이고 또 그간에 하이닉스가 이번 달에만 시가총액 2위가 이번 달에만 25% 올랐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이번 달에만 25% 올라왔기 때문에 그 25% 올라온 것을 감안했을 때 쉬어간다. 또 가격적으로 조금 미끄러질 가능성도 일정 범위는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기준에 25%까지 올라왔던 요 부분에서 이제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삼성전자가 10% 올랐는데 삼성전자 규모에서는 많이 밀린 거긴 하겠지만은 거기서 뭐 와장창 뭐 무너지거나 그럴 내용으로 형성될 가능성은 상당히 뭐 제한적이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주봉으로 좀 놓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이제 연간 단위 거의 한 200% 대안이 없었죠. 얘 이외에는 모든 자금이 막 개인 자금도 그렇고 쏠려 들어왔고 그래서 요 흐름 속에서 일단 오늘 좀 감싸 안고 돌려주면은 그나마 횡보 뭐 또 고점을 넘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주봉상으로도 단기 고점 인식이 잡힐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돌려놔도 요 정도로만 돌려놔도 그러면은 그 종가를 이렇게만 맞춰놔도 뭐 그러면은 좀 한 단계 더 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양봉이니까. 근데 지금의 기준은 윗꼬리 달고 유성형이란 말이에요. 얘도 유성형, 얘도 유성형. 그래서 쉬어갈 수 있는 거지 폭락이 연출될 흐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7%의 기준이 굉장히 큰 조정이라면 큰 조정인 거고 뭐 최근 내 보기 어려웠던 이제 하락이고 고점 대비해서 하루에. 그리고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뭐 올라갈 때도 뭐 급격한 랠리가 형성됐는데 그깟 7%에 그렇게까지 화들짝 놀랄 필요가 있느냐. 이격 좀 줄인 수준으로 해석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월봉 기준에서 뭐 크게 무리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준은 이제 엔비디아의 기준도 그렇고 일단 뭐 MS 쪽도 볼 수 있잖아요. MS 쪽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를 안 자르고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거 그냥 들여다볼 텐데 월봉 기준에 MS가 문제 있나요? 어제 MS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 종목의 시가총액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 한 번씩 시가총액 1위를 다 찍은 과정. 응?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순위 범위를 보시면 이렇게 엔비디아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렇게 애플.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돼 있고요. 2위가 엔비디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위가 애플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시 1위. AI 기반의 오픈 AI
지분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작년 저점 대비해서 뭐 100% 이상 올라와서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 쪽에서 이제 애플 쪽 놓고 보시면 애플의 기준도 일봉에서 보시면 음봉을 두 개나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하나가 이제 애플 쪽의 그 하나의 음봉이 뭐냐면 오늘의 기준에 오늘 새벽의 기준에 저게 이제 중국발 악재 내용의 기준인데 그게 문제된다면 이런 장대 양봉의 변동률처럼 변동률이 확장돼야 돼요. 하다못해 시가총액 1위 공방을 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1위라고 쳤을 때 똑같은 규모의 3조 3천억 달러라고 쳤을 때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 7% 밀리고 얘는 뭐 당일 기준에 또 앞선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뭐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차익 실현 욕구만 가지고도 그렇게 밀렸는데 뭐 상승률은 차이가 있지만 규모 시가총액 규모에서 뭐 1위라는 자리를 기준 잡았을 때 근데 MS나 애플은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애플은 특히 이제 중국발 악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맥락을 좀 놓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상태에서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주봉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슈팅 나오고 쉬어가는구나. 저는 여기서 슈팅을 한 번 더 바랬던 거고 뭐 오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그간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월봉 기준 그죠? 월봉 기준은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어떤 문제 없어요. 전혀. 그리고 이 월봉을 땡겨서 보면은 와 굉장히 좀 가파르다. 어유 슈팅이 크게 나왔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월봉의 크기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조금 여유롭게 멀리서 보면은 그냥 뭐 전체 추이 추세대로 올라왔던 또 나올 수 있는 변동률의 기준에서의 월봉의 크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걸 또 거래량까지 넣어서 보면은 불편하지 않아요. 캔들 크기가. 그래서 일단 글로벌 시장의 흐름, 미국 장의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해석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이제 선물 동향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쪽 선물 동향도 이제 뭐 마저 보고 대처하고 할 텐데 일단 뭐 지금 기준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부정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미국 선물 동향 쪽 보는 창이 지금 제가 좀 지워져 버려가지고 자, 요 정도면 됐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조금 전에 이제 뭐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아예 등락률 전월 대비해서 이 등락률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락률을 보여드린 건데 니케이는 0.3% 강세예요. 뭐 최근 조금 약한 흐름을 연출했었기 때문인지 호주하고 니케이는 0.3%씩 강세. 국내 증시가 0.87 밀린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 그리고 그나마 좀 하방 잡고 일단은 전력기기 쪽에 HD현대일렉, 그다음에 재룡전기, 그다음에 LS일렉트릭, 대한전선, 일진전기는 강세를 띄어요. 거래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서 단계별로 매수를 냅니다. 거래가 좀 없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PCB 업체에 되돌리는 흐름, 강도 있는 흐름 좀 보면서 대체 기준을 잡고요. 그다음에 프로는 소폭이지만 매수가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HD 현대일렉의 전력기기 쪽이 다 같이 지금 뭐 동반적으로 가격 반발력을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는 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75,000원 위쪽의 상황에 따라서 거래가 제한적이면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도 물량을 줄인다. 그렇게 해서 아쉬우면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이 아쉬우면 현대일렉트릭의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는다. 이렇게. 현대일렉은 일단은 주력으로 넣어놨어요. 5월 말 종가 30만 1,000원의 기준에서 사실상은 뭐 그 밑에 차익 실현한 이후에 그 밑에서 또 편입이 된 기준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30만 1,000원에도 우리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종목이고 좀 29만 4천 원이고 그래서 그 단계별로 뭐 1%씩 등락이 나오면
매수를 계속 잡아드리는 종목으로 매수 사인을 계속 냅니다. 그렇게 내드리고 나머지 이제 개장초인데 오늘 전체 포트폴리오를 지금 다 설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비중 범위를 급격히 줄여야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뭐 엔비디아 발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KB금융, HD 현대일렉트릭, BH 이렇게 주력 포트폴리오가 형성돼 있고 어제 마감 방송 링크를 여기다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어제 마감 방송 그 동영상 한 번만 더 올려놔 드리세요. 유무료 방에 다. 어제 마감 방송 링크 그렇게 해서 그 링크를 저도 가져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드리고 19일자 내용이 너무 기니까 19일자, 17일자 빼고 뭐 19일자도 뺄까요? 빼고 그렇게 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여전히 그래도 삼성전자 8만 원 공방이에요, 그죠? 8만 원 뭐 또 힘없이 훼손되지 않고 뭐 오늘 뭐 일부 훼손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훼손되지 않고 8만 원에서 일단은 방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3만 원에서 이제 하이닉스도 방어를 하고 있어요. 뭐 23만 원 이탈되는 부분에 대한 그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다의 기준인 거지. 그리고 현대차가 좀 과해요. 거래 없이 이제 고점 돌파하고 또 눌리고 물론 평상시 거래보다 터지긴 합니다만 조금 그 아쉬움 정도 수준의 흐름이고 지금 뭐 28만 500원, 1,000원 공방. 그다음 KB금융도 어제 이제 8만 원 넘겼다 다시 8만 원 이하인데 오늘 이제 다 같이 밀리기 때문에 한번 볼 거예요. 가격 매릿이 있는 쪽이나 이런 쪽을. 그리고 이제 현대일렉은 프로그램이 14,000주까지 들어왔어요. 적지 않아요. 물량이.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3,600만 주짜리예요. 그러니까 36,000주가 0.1%입니다. 36,000주가. 뭐 그렇게 이제 계속 좀 차곡차곡 쌓아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적지만 전체 전력기기 쪽의 수급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BH도 조금 전에 이제 PCB 업체들 다 묶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2만 원을 찍고 돌린 거예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25% 돌리고 과도했기 때문에 뭐 LG 이노텍이나 이런 쪽 신고가 이스페타시 신고가를 찍어줄 때 유안타 한쪽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그 조정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기준도 어제 그제 이제 어찌됐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밀릴 때 기준에서도 일단은 수급 범위가 그렇게 훼손돼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 고점 찍고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14%,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9% 밀린 거예요. 25% 오르고 9%. 근데 이제 돌려야죠. 돌려야지. 여기서 뭐 이렇게 끝난다의 기준이 아니니까 돌려야 되고 전일 거하고 그 전일 거하고 이제 수급 범위를 잘라서 놓고 보시죠. 뭐 19일 거부터. 19일 날 같은 경우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 쪽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주봉으로 이제 좀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봉도 이제 조금 약간 짜증스러운 그 흐름에 위치가 됐고 25% 돌리고 지금 고점 대비 9% 밀린 거예요. 저점에서는 어찌됐든 저점 대비 14%인데 말도 안 되게 내려온 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창고 동량을 굳이 잘라서 올려놓지는 않을게요. 빨리빨리 그냥 진행하고 나머지 종목도 좀 보고. 그래 하나금융투자하고 이제 메리츠 쪽에 19일 날 조정은 받았는데 이렇게 숨바뀜이 나온 특정하게 매수한 쪽이 있다. 고르게 이제 뭐 어찌 보면 고르게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 누적은 11% 이상 매수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한 투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매도해서 밀렸죠. 밀렸는데 뭐 분산해서 매수하면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분산적인 매수가 더 좋아요. 근데 어찌됐든 개인에게 떠넘긴 것으로 설정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의 기준에 매도한 쪽이 이제 이렇게 뭐 밑으로 좀 던졌다라고 했을 때 특정한 쪽에서 이렇게 받아갔다라는 것은
손바뀜이 확실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그리고 어제 기준에서 이제 어쨌든 그 받아갔던 한투 쪽이 그 물량을 오늘 뭐 쏟아내기보다는 추가적으로 한투가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 한투 성향이 만약에 이제 뭐 나는 이렇게 저점만 받기만 할 거고 누군가 들어올려주면 난 바로 깔 거야. 뭐 그런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이제 한투가 어제 15만 주, 또 오늘도 뭐 15만 주, 내일도 내일은 휴장이지. 월요일 날 또 15만 주. 이렇게 해서 자금 집행을 계속 해야 되는 창구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수급 범위에서만도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시장 분위기 또 애플의 분위기 조금만 바뀌어도.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적적으로 유통 물량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힘든 거는 힘든 거고, 냉정하게 볼 건 냉정하게 보고, 내 거만 지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누적적으로 볼 때는 뭐 어찌됐건 저점 찍고 돌린 부분만으로 따진다면은 전체 시장에서 얘가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힘든 종목이에요, 있다고 종목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6월 11일 날 두들겨 맞은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그냥 놓고 볼 때에는 얘가 뭐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매수하는 애가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위축되는 것도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돼요. 위축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예? 또 윤정두도 적당히 그냥 이거 힘들고 이거 밀리고 힘들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까지 이거 뭐 문제 있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니야.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금. 380만 주를 사재꼈는데 그리고 그저께 하나 투자증권이 사고 메리츠가 사고 그저께 밀리는데도 어제 한투가 사고 오늘 또 한투가 일단 어쨌건 매수를 하고 누적적으로 380만 주 갖고 있는데 후들겨 까는 것도 아니고 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얘뿐만 아니라 똑같이 PCB 업체들 기준에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PCB 업체들 이수페타시스, LG이노텍 전부 다 그들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급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되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낸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탄력적으로 랠리를 주고 있는 LG이노텍. LG이노텍도 11일 날 유한타 창고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LG이노텍의 변동률이 이렇게 9%씩 나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위든 아래든.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연출됐었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그날 종가가 23,000원 그리고 저점은 더 낮았죠. 22,000원 그리고 슈팅 나와서 21,000원이었네. 하여간에 슈팅 나와서 27,000원까지 설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형성을. 그래서 일단 뭐 프로그램 쪽 이외에도 이제 수급도 있고 일단 뭐 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BH 쪽 그리고 LG이노텍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47,000주 들어오면 좀씩 돌려요. 0.1%채 안 되는데 좀 돌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24일 거부터 말이 안 되죠. 원래는 2분기부 2분기국으로 해야 되는데 둘 다 한번 봐볼게요. 2분기 기준에서 어떻게 되는지. 금액 기준으로 순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거죠. 사실. PCB 업체들이 이 안에 순위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4월 24일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의 흐름도 한번 보면서 이제 또 전략을 잡을 건데 일단 현대차가 1위고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오늘 탄력받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LG노텍이 6위입니다. 6위. LG노텍이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두 달 동안에 2위 6위 APR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만 얘가 8위 그리고 한미반도체 10위 근데 이제 금액 기준이니까 시가총액까지 따져야 돼요. 시가총액이 LG노텍이 요 위에 있는 종목군들 대비 가장 작은 종목군에 속할 겁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더더욱 작죠. 시가총액이. 걔가 지금 12위? 11인가요? 12인가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또 12.
그다음에 만도가 오늘 뭐 말 같지도 않게 또 충격인데 얘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15예요. 4월 24일 이후에 아름아름 계속 매수. 그다음에 BH가 20일이에요. 1조도 안 되는 애가 20일이야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PCB 업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 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응? 상당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서 놓고 보면은 우울함보다는 우울하죠 지금. 특히 이제 주력주로 채워놓고 5월 말 종가 대비해서 5월 말까지 좋았거든, 그죠? 5월 말까지 좋았어요 주사 추이. 근데 6월 들어서 그냥 두들겨 맞아서 6월 달에 지금 13%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그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5% 비중에서 그렇게 버겁지 않아요. 여타 종목군들 같이 보면 대처하니까. 근데 메타방 같은 경우가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하죠. 근데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오늘 예를 정리해서 HD 현대일렉으로 옮기는 게 유리하겠다. 그럼 옮길 거예요. 근데 HD 현대일렉에 거래 대금이 안 실리잖아요. 전력기기들 다 움직이면 좋긴 한데 거래 대금이 안 실려요. 그렇다고 해서 알테오젠을 지금 3% 움직인다고 들어간다? 전일 대비 거래는 실려 있지만 알테오젠이 터져줘야 될 거래 대금에선 조금 부족해 보여요. 프로그램 쪽에 불편함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큰 뭐 이슈 범위의 기회가 있기 전까지 뭐 멈춰져서 좀 보는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나머지 이제 포트 설정 범위 잡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H 쪽의 기준도 일단은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매수세를 먼저 잡아낸 거고 세 종목 중에서는 LG노텍을 우선주로 설정을 하지만 오늘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수페타시스의 거래 대금이 그나마도 소폭 BH나 LG노텍보다는 실려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를 공식적인 매수로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종목으로 넣어놨지만은 어차피 이제 현대차하고 묶어서 보시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얘를 아예 뭐 종목이 많아 보이니까 그냥 위로 빼버릴까요? 왜냐하면 그 수행 종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동차 얘를 묶어서 그냥 여기다 놓을게요. 얘를 뭐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병행 기준에 그냥 10% 비중도 빼고 그냥 기아가 지금 현재가가 이 정도다라고만 비중을 넣어놓으면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그냥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노텍 방금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얘도 이제 과하게 지금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찍고 나서의 되돌림의 그런 부분이 주춤거리고 이제 눌린 거죠. 이수도 그러니까 LG노텍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BH하고는 달라요 또. 왜냐면 얘는 20거래일 고점을 찍어주고 눌린 거예요. 그나마. 저점에서 22만 원 찍고 27만 2천 원까지 뭐 다이렉트로 슈팅 주고 잘 움직이다가 오늘 이제 좀 과도하게 밀린 거죠. 고점 대비 4.78 밀려 있어요. BH는 고점 대비 9%.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꽤 많이 밀렸어요. 얘는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까지 내줬으니까 얘는 6월 11일 날 비이성적인 흐름이 없었거든 사실. 쟤네들 왜 밀리지?라고 하면서 그냥 살짝 눌림목 정도뿐이 안 돼요. 우리가 원했던 47,000원 이하. 그 47,000원 이하에서 원체 이제 LG노텍이나 BH가 휘청하다 보니까 얘를 매수는 못 드렸어요. 이제 왜냐면 BH나 LG노텍 PCB 업체 매수는 냈는데 얘도 또 내기가 원래 내야 되는데 다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수를 갖고 계신 분들 만약 이동을 안 하신다면 얘 기준에서 유지 전략 갖고 가야 되니까 하여간에 뭐 그 이후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BH랑 같이 비슷한 하락률인데 얘는 신고가를 찍고 하락률 9%고 BH는 그러니까 짜증스러운 거죠. 제한적 흐름에서 움직임이고 됐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의 기준.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일단 5만 지금 2,800원인데 오늘 52,500원
뭐 아까 300원인가요? 뭐 하여간에 매수인 나갔고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점 편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가 편입으로. 이해되시죠? 지금 주력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매수인 내는 거는 HD 현대일렉도 저가 편입으로 들어가고 수급이 좀 더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거래가 빵빵 터지면서 막 양봉으로 쭉쭉쭉 뻗어가는 게 아니라서 아시겠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이제 그 엔비디아발 충격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17만 3천 원까지 밀렸다가 프로그램 조금 들어오면서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나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18만 원 전후에서 이번에 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18만 원 전후에 차익 실현인데 이번에는 이제 차익 실현 재편입을 여기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4월 말 종가에 이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빼고 5월 달부터 포트에서 뺀 거예요. 거의 1년째 갖고 오던 5%씩 1년째 갖고 오던 애를 4월 말 13만 원대 다 뺀 거란 말이에요. 종가 기준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 5월 포트로는 뺀 거란 말이죠. 그리고 14만 원 공방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공격적인 흐름이 아니라. 그래서 14만 원 편입하고 고점 또 넘기면 차익 실현. 또 밀려서 14만 원은 또 편입하고 또 고점 넘기면 차익 실현. 그러다 6월 3일 날 하나 정밀기계에서의 PC본도 납품 그거 가지고 이제 움직일 때 또 14만 원 깨졌었잖아요. 그때 14만 원 초반에 돌릴 때 들어가서 또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18만 원 전후에 지금 편입인데 오늘 거래는 없어요. 오늘 거래는 없고 이제 프로그램만 찔끔 들어와 있으니까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이제 전력기기 쪽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누적 수급이 좀 더 들어온다면 그럼 가격은 좀 오르겠죠. 그러면 같은 가격이면 그냥 멈춰 있고 뭐 신규 가입자가 막 계속 들어오신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과하게 조금 뭐 연동돼서 뭐 1, 2% 밀린다. 밀리는데 수급은 계속 그래도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온다. 그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보면 되죠. 한미반도체. 지금 뭐 개인 선호 창구에서 일부 뭐 매도 있고 한데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슈팅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때 기준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터진 최근 기준에 560만 주. 그러니까 1조 가까이 터진 거예요. 1조. 지금 뭐 개뿔이나 580억인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거래 없을 때 들어가겠다는 거는 가격적으로 진짜 매력이 부각될 때. 근데 얘가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매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적절하게 고점에서부터 밀려 있는데 수급이 패대기 치고 차익 실현 메이저가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닌데 밀려 있어. 근데 매수도 일부 들어와 주고 있어. 그럴 때 이제 그렇다면은 편입 설정 잡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편안해질 때. 그리고 알테오젠이 최근 거래가 없다가 이제 오늘 좀 거래가 있어서인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검색에 지금 떠요. 삼양식품도 뜨고 V1000에서는 삼양식품이 떠 있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지금 현재 930에서는 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갈등을 하고 있어요. 알테오젠을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번 빵 두들겨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6% 맞고 오늘 이제 가격 반발력이 일부 있는데 따라붙을 수 있을까의 기준. 여기서 하여간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검색해 지금 올려놔 드렸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를 문자를 보내기보다는 일단 들여다 볼게요. 이제 저 수급 범위가 9,700만 주짜리니까 더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얘가 충격이죠. 오늘 하나 시스템하고 둘 다 충격이란 말이에요. 야, 이런 케이스도 좀 드물죠, 사실. 뭐 기다렸다는 듯이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위치에 하나 시스템에 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하나 시스템의 탄력을 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연동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설정을 잡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맞을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시스템의
100만 주의 매도가 있는데 얘가 1억 8,800만 주? 1억 8,800만 주, 330만, 1억 8,800만 주. 맞죠? 1억 8,900만 주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주가 많다면 많은 물량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6월 18일 날 380만 주 그 물량이 뭐 손절로 나온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뭐 그 물량이 손절로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점을 설정해서 이제 놓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뭐 손절을 하기보다는 어제 기준처럼 어제 저점도 이탈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제 기준처럼 저점 찍고 돌릴 때 그것을 마지노선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9,300원을 저점을 찍고 얘는 다행히 매수장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나마도. 어?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좀 프로그램이 좀 안 좋아서 고민을 했다 정도.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개장 초에 강세를 좀 유지해 줬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일부 들어왔고 얘를 매수를 했는데 어차피 얘는 유지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유지해서 가지고 갈 건데 좀 그래도 충격입니다. 그죠? 개장 초부터 들어가서 특히 이제 뭐 신규 가입하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지라는 이제 사실 그런 생각까지 드실 정도로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점 찍고 지금 1% 돌리고 있는데 고민을 할게요. 뭐 저점에서 돌릴 때 기준에서 이제 하나 시스템은 대략적으로 19,700원까지 돌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저점이 훼손되면 그거는 이제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정을 하고 손절 범위까지 그리고 어제 이제 손절 범위가 사실상 19,6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300원 추가 손실이긴 하지만 좀 심각하게 그 기준을 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알테오제는 이제 좀 눌려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간에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뭐 APR하고 APR도 오늘 또 변동이 있네. 실리콘 2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일단 검색해 떴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볼 건데 우리가 지금 불편하잖아요. 우리 종목이 주력주가 다 두들겨 맞고 있고 그리고 변동성 종목도 두들겨 맞는 과정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충격이고 얘도 지금 심사숙고를 할게요. 그래서 어지간하지만 얘도 갖고 가겠지만은 저점 대비해서 이제 돌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추가 편입을 기준을 잡아드리고 저점이 이탈되면 손절하는 걸로 마지막 물량에 대해서 손절하는 걸로 뭐 그간의 수익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저점 물량이 뭐 충분히 있어요. 방안에선 기존 고객분들은 어쨌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좀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고민을 할게 이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좀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다가 뭐 얘도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쉽게 이제 뭐 한 40만 주, 50만 주 들어오다 또 쉽게도 그 물량을 두들겨 패고 나가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프로그램 매도가 더 확장되면 불편해요. 근데 15만 주 정도 나오다 조금 줄긴 했는데 일단은 계속 5일선 위에서 이제 그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 마지막 그 매수액 낸 게 59,5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문자가 나간 게 이제 63,500원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물량은 손절이 될 수가 있어요. 62,500원이네. 그나마 뭐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6만 원 저점 찍고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6만 원까지였으면 한 5% 밀린 거였는데 5% 이상 6%. 그리고 6만 원 찍고 6만 1,200원 뭐 6만 1,500원 요 정도 돌리면은 신규 편입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6만 2,500원에 매수해 나가고 좀 좁은 공간이긴 하죠. 고민을 하고 그다음 6만 원 이탈되면은 오늘 들어간 물량은 뭐 손절이 되더라도 뭐 정리하는 쪽도 기준을 설정을 할게요. 뭐 막연히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더 밀리면 뭐 밑에서 다시 사더라도. 근데 오늘 기준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순간적인 슈팅이 나왔었는데 그쪽 한번 보고 그쪽에서 이제 잡아줘서 같이 강세를 띈다면 뭐 좋고요. 하여간에 고민을 해보시자고.
어제까지의 물량은 지금 어찌됐건 수익입니다. 오늘 들어간 물량이 1,500원 정도 좀 밀려 있는 거고요. 리가캔바이오 쪽도 일단 2% 정도 밀려 있는데 리가캔바이오를 평단이 이 정도 수준 돼요. 어제 위로도 따라붙은 거 있고 밑으로 눌려 있을 때 편입한 것도 있고 평단이 이 정도 되는데 일단 뭐 차분히 보시죠. 차분히. 거래가 이제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IR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슈팅이 나올지 여부. 그리고 알테오젠하고 위치를 좀 잡아놓고 바꿔놓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넣어놓고 같이 돌려질 때 순절 범위를 잡고 대처를 할게요. 지금 이게 수급이 35,000주 사실 5,060만 주짜리 35,000주의 물량이 아주 큰 의미 부여하지는 않아요. 뭐 프로그램 이외에 좀 매도가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만 뭐 순간적으로 출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설정하는 범위가 뭐냐면 뭐 일주월봉에 뭐 캔들 뭐 추이 다 보실 수 있겠지만은 캔들 보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음봉이다 누가 팔았구나 그죠? 근데 메이저 종목군들은 수급을 볼 수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래 어제 10만 주 개인들이 떠안아서 밀렸어. 그럼 10만 주면 0.2%야. 누적적으로는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먼 옛날 안 보고 6월 달에 들어온 물량에 대한 평균 단가만 대략 얼마야? 프리미엄 얼마나 붙어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면서 수급에 대한 흔적을 찾는 거죠. 주봉으로는 아직까지도 양봉이네? 수급의 흔적을 찾는 거죠. 이해되세요? 5MA, 20MA 거래량을 수반하고 양봉이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음봉 떨어졌다 뭐 조정받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캔들을 보든 이평을 보든 보조지표를 보든 보는 거는 뭐 때문에 본다? 수급 논리 때문에 본다. 그래서 갈등을 하는 게 23만 5,500원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전장을 좀 보죠. 뭐 지금 이제 10시인데 오전장을 좀 봐서 목도 너무 아파 진짜 맨날 하루도 안 쉬고 신나면 목 아픈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그래서 잘 돌립니다. 아마 하이닉스도 잘 돌리고 하이닉스 뭐 수급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하이닉스에 매수를 냅니다. 뭐 하이닉스 눌려지고 애플이 좀 BH가 좀 쉬어갈 수 있어서 하이닉스 쉬어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차익 실현할 거 아니라니까. 25% 이번 달에 올라서 쉬어갈 수도 있다의 기준인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하이닉스를 차익 실현할 거야? 아니야. 자, 좀 23만 4천 원으로 드릴게요. 어제 23만 6천 원 매수했는데 23만 4천 원을 드리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자신감 가지십시오. 이 가격에 사셔도 됩니다. 눌릴 때 뭐 저 밑에서 사면 제일 좋지만 뭐 눌릴 때 사셔도 되고 아니 지금 비중 다 갖고 계시잖아요. 꽉꽉 채웠죠. 뭐 신규로 막 지금 채워야 되는 상황 아니죠. 막 꽉꽉 채워야 되는 상황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으란 얘기구나. 엔비디아 뭐 고점 대비 7%나 밀렸는데도 뭐 윤 정도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는구나. 그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PCB 차이간에 빠르게 돌려야죠. 뭐 하는 거야? 플러스까지 돌려야죠. 전력기기처럼. 애플 뭐 밀린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갈등을 할게요. 지금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3만 5,500원에 이탈되면 정리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금의 추이가 너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손절은 추후 설정으로 하고 보낼까요? 하나 시스템은 19,700원을 매수를 내고 손절을 드릴 거예요. 19,300원을 손절을 기준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손절 범위가 아니라 가져간다. 그리고 변동률의 기준에서 지금 순간 갈등을 하는 건데 어제 저점을 이탈했으니까 그러면 순간 갈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어차피 똑같이 4% 3% 4% 밀려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종목을 압축을 합시다. 종목을 압축을 해서 안타깝지만
종목을 압축을 해서. 그리고 이제 나는 좀 압축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다가 질문을 주세요. 나중에. 하나 시스템 어차피 고점에서부터 밀린 폭이 더 크다. 또 고점에서 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밀릴 만큼 프로그램이 아예 대놓고 110만 주를 때렸으니까 급격히 개선되지 않는 한, 그렇다면은 안타깝지만 나중에 또 봅시다. 하나 시스템 뭐 버리는 종목은 아니니까. 다만 이제 슈팅 나오는 날 좀 일찍 보게 된다면 그때 좀 강도 있게 같이 따라 붙는 걸로. 그래서 한화 시스템 19,500원 매도 비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편입. 다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비중을 5%를 넘기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문자를 2번을 연속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변동률의 기준의 형성이라면은 안타깝지만 압축을 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종목을 좀 압축을 할게요. 압축을 하고 재룡전기도 좀만 더 올라오면 75,000원 위에서 정리해서 현대 일렉트릭으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거래 없으니까 터질 때 다시 보는 걸로 해서 뭐 재룡전기는 뭐 손실은 아니니까 75,000원 넘기면 뭐 수익 보고 나와서의 기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입니다. 압축을 하더라도 5%를 넘기면 안 돼. 그럼 나 압축하면 5% 넘기는데 어떻게 해? 그럼 갖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점 이탈되면 손절하는 걸로 잡을 테니까.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손절의 범위를 설정 현재 기준에서 하기보다는 유지하면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설정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지금 뭐 녹화 좀 길어졌는데 뭐 길어지면 어때? 하나하나 차분하게 보면서 대처하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한국 가스공사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변동률이 만만치 않아요, 얘가. 그러니까 62,500원 물량은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62,500원 윤 정도가 매수해 냈다고 윤 정도 스스로가 야 이거 손절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뭐 안 돼 그러면 얘는 이제 6만 원 이탈되면 좀 손절하는 쪽으로 고면을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하면서 그냥 대처를 합니다. 지금 리가켄바이오의 프로그램이 매수로 지금 좀 전환돼 있어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의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조금 더 살아나면 당연히 강세를 띠겠지. 그러면 이제 뭐 편입 기준을 가격 보면서 설정을 잡고 알테오제는 오늘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 감안했을 때. 그래서 신고가를 또 내줄 수는 있겠지만은 양봉인데 왜 팔아? 안 팔아요. 또 5일 성공방이니까 어지간해서는. 근데 지금 5%까지 올라왔는데 슈팅이 좀 나오는데 양봉이 아닌 꼬리가 달린다.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 할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매수 라인이 얼마까지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뭐 어차피 저점에서부터 뭐 5월 달에 어찌됐든 대부분이 이제 19만 원 초반, 19만 원, 19만 2천 원, 19만 4천 원이 평단이에요. 그리고 훅 밀렸잖아요. 17만 1천 원까지. 그러고 나서 돌릴 때도 저점 편입을 계속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5월 말에 싹 한번 정리 매도하고 6월 3일 날 매수 들어가기 시작한 게 18만 9천 원입니다. 18만 9천 원.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단문 문자로 이제 윗방향으로 마지막 따라붙은 가격이 27만 7천 원이에요. 그 직전이 25만 5천 원. 그리고 26만 원. 그러니까 27만 원 위에서 잡은 건 하나도 없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27만 7천 원. 나머지는 다 26만 원, 뭐 25만 원 마지막까지 편입이. 그러니까 마지막 27만 7천 원 잡은 거는 그러면은 손절이 되는데 뭐 그렇게 사고 추가 편입 안 했어요? 안 하셨을 수도 있고 하여간에 어찌됐든 뭐 그거 무서워서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못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봉으로 올라오고 이평선 일단 튕겨져 올리는데 무조건 매도한다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이오 종목이에요. 제일 싫어. 실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시세가 터져 나오는데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오고 15조까지 올라오는데 한미반도체 그게 뭐 어떻게 한미반도체가 근데 올라오는데 어떻게 네? 됐죠? 그래서 재룡전기도 그렇게 다 기준을 잡을 거고 H1 만도도 이제 중국발 영향 부분이 있어. 이제 뭐 중국 규제 관련된 거기서 이제 휘청되고 근데 그게 악재냐 계속 깨질 거냐 어제 같은 날 왜 돌려 장중에 또 어제 이외에 저점 찍고 나서 돌릴 이유가 왜 있어? 그러니까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굳이 이제 투매하기보다는 아름아름 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3만 5천 원대 들어갔고 5만 원 찍을 때까지 계속 매수를 간헐적으로 드렸는데 거래가 원체 없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질문 주시고 오늘 그러면은 이제 하나 시스템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정리를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들어간 거고 재룡전기 오늘 이동할 거고 만도는 오늘 좀 이동하기가 정리한다는 게 좀 그렇죠. 만도는 그렇게 하고 재룡전기도 이제 봅시다. 그렇게 해서 보고 그다음에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 거래는 안 터져 있어요. 전력기기 쪽이 거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단계별로 29만 4천 원에 매수했 냈잖아요. 27만 9천 원. 비중 계속 늘리는 건 아니에요. 비중 늘립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5% 범위 내에서 좀 이따 재룡전기까지 이제 7만 5천 원대에서 정리를 하면 걔도 이제 일로 압축을 하는 걸로 하고 종목을 좀 조절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29만 7천 원 정도로 발송을 해도 될 것 같은데 29만 7천 원. 자, 그렇게 해서 집중할 쪽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하여간에 이수페타시스, LG 이노텍, BH. 그래서 LG 이노텍도 매수를 내더라도 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위치로 해석해서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전체 포트의 기준이 된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대처를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이제 7%나 밀렸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번에 25% 올랐어요. 월간 단위 한 달 동안에 어제까지 기준에. 그러니까 25% 올랐기 때문에 얘도 쉬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28%네. 월간 단위 28% 이상 올라왔고 거기에서 이제 좀 늘렸던 부분이고 어제 종가 기준이 25%였던 거고. 근데 그만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면서 그 실적이 뒷받침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의 컨센서스가 올해 것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어요. 올해 것도. 내년 것도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것도 지금 다 이미 HBM은 완판이란 말이에요. 찍는 거 다 줘야. 그래도 모자라. 수요가 더 많아. 그러니까 올해 기준에 예를 들면 순이익이 14조예요. 14조 PER 10배 잡으면 이제 140조잖아요. 그러면 PER 10배 이상이네. IT는 그렇게 움직여요. 12배, 뭐 13배 그 정도는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내년에 순이익 20조 보는데 저는 올해 순이익을 20조 본다는 거예요. 하반기에 더 실적 개선폭이 더 있을 수 있다. 기술력이 더 확장이 돼서 기술력이 확장이 됨으로써 더 양산을 많이 하게 되니 수요는 계속 대기 상태고 그렇게 해서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엔비디아부터 전부. 그래서 엔비디아도 날아가는 거고. 그러면 결론은 저는 올해 영업이익 30조에 순이익 20조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조면은 PER 10배면은 200조가 돼야 돼. 그럼 지금부터 한 20%더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좀 쉬어갈 거냐 아니면 계속 다이렉트로 갈 거냐인데 뭐 우리가 평상시 최근에 못 보던 변동률이다 보니까 부담되는 거죠. 최근에 못 보던. 근데 예전으로 따지면 3개월 만에 얼마? 21년도 기준에 20년 11월부터 21년 1월까지 11주 동안에 로그 차트로 보시면 비슷한 랠리의 흐름이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 첫 번째 뭐 슈팅 양봉이 정점이다 이렇게 인식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눌리더라도 매수 사인까지 드린 거예요. 좀 편안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기준 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대처를 하고, 그리고 뭐 거래가 지금 HD 현대일렉이 어찌됐건 없는 상태에서의 흐름인데 29만 7천 원 편입을 하고, 얘가 이제 먼저 재룡전기가 움직여 슈팅 나오면 착실은 하고, 알테오젠이 뭐 움직임이 나오는데 슈팅이 나오면 땡큐죠. 거래 터지고 슈팅 나오면 최소 200만 주만 터져도 돼요. 하지만 58만 주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슈팅 나오면 땡큐고, 양봉이면 안 팔고, 음봉일 때 한번 고민만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제가 이제 하이닉스에서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려다가 다른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하이닉스 기준에 외부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 완전히 뭐 외우실 거야 아주, 그죠? 외우실 거야 아주. 일봉으로 볼까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작년 9월, 10월에 시장 붕괴되고 움직임 나올 때, 예? 그때 압축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많은 그 고객분들이 이렇게 봅시다. 아이 뭐 BH 슈팅 좋아요. 23,500원, 23,500원, 23,500원 매수를 냅시다. 지금 PCB 업체는 자신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도 설정 범위를 잡을 거고, 일단 뭐 프로그램 쪽, 그다음 모건 스탠레이가 주력 창고예요. 모건 스탠레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들어오는 것인지, 어찌됐건 뭐 모건 스탠리의 매수가 위로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매수가 쌓이면 거기서 모건 스탠리가 때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쪽이 손바뀜으로 때리든 말든 일단 모건 스탠리 한 투는 매수를 집중해주고 있다. 어디서? 지금 가격 위에서부터 계속 사오고 있었다.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이제 4% 정도뿐이 안 붙어 있다. 불편함 없다. 그렇게 해드리고, 마지막 이제 그 내용 좀 보여드리면, 요러는 사이에 이제 시장은 많이 좀 우리 종목군들의 흐름이 하이닉스부터 해서 많이 좀 뭐 그래도 돌려놨어요. 돌려놨고,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하이닉스 전략을 혼자서 이제 꾸리신 분들, 그러니까 떠넘겨드린 밥도 제대로 못 드신 경우가 발생이 돼버린 거죠. 뭐냐면, 자, APR 좀 뿌려주세요. APR 그 동영상, APR 동영상 있죠? APR 동영상 좀. 이렇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평단들 12만 6천 원 이런 가격에서 또 12만 4천 원 이런 가격에서 편입된 가격, 이런 가격에 편입된 수익 범위들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23%, 24%.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꾸준히 갖고 계시지 단타 치는 경우 드물단 말이에요. 12만 3천 원 편입, 현재가 15만 6,500원. 근데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라 그랬잖아요. 2차 전지 수익 내시고 10월 14일 강연했대. 그러니까 9월 10월 폭락장 왔을 때 2차 전지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다 보니까 우리도 반도체 소부장 날아갈 때 소부장 종목 쫙 뿌리잖아요. 그리고 전력기기 날아가니까 HD 현대일렉, LH 일렉트릭, 재룡전기 또 대한전선까지 쫙 뿌리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 둔화되고 아니다 싶으면 싹 정리하는데 그
2차 전지 정리하는 것까지는 이제 같이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싹 2차 전지 정리하고 포스코 DX만큼은 2차 전지로 해석하지 않고 별도의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했죠. 결론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어찌 됐든 얘를 정리하고 이제 주력주로 하이닉스 현대차 위주 주력주로 좀 압축을 하십시오 했는데 변동성 매매 종목을 한 10종목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10월 14일 220만 원짜리 페어먼트 강연회 때 그때 오셨을 때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력주 한 주도 없이 10종목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전량 정리하셔서 주력부터 채우십시오. 그래서 주력 한 종목에 집중해버린 거예요. 하이닉스 비중을 공식적으로 이 당시에 하이닉스 비중 자체를 공식적으로 얼마를 드렸어요? 55%를 드렸어요. 공식적으로. 하이닉스의 비중을 55%를 드리고 그리고 현대차 비중을 25%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제 뭐 하이닉스 위주로 현대차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뭐 그거를 굳이 또 나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제일 많으니까 뭐 하이닉스 위주로 압축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11월 공식 포트예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시장이 다 휘청됐잖아요.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2277.99포인트까지 내려왔으니까 2000 깨진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황 대장님이 이렇게 이제 12만 3천 원에 매수를 했어요. 응? 그리고 13만 4,800원이 되니까 행복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옥돌정 선생님도 2차 전지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서 다른 쪽에서 뭐 50% 금액 막 5,600만 원. 그 다른 쪽에서 이렇게 손실난 뭐 1억 원금 회복했어요. 4,500 복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리딩방보다도 대박이에요. 응?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저거 정리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10월 달에 기존에 있던 것도 다 정리해서 압축하고 오늘처럼 이제 하나시스템 진짜 윤정도가 바보 윤정도가 고점을 놓치고 또 지금도 어찌 보면 하나시스템 1%더 반등 나왔어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하나시스템이 고점에서 너무 과하게 밀렸기 때문에 강력하게 되돌린다 해도 이런 기준을 통해서 종목도 그냥 압축을 합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 잡읍시다.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서 대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결국은 못 하셨어요. 옥돌정님은 하이닉스 다 팔아버리고 주력주 수익 매매로 이게 5월에 온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다 팔아버리고 한미반도체 다 팔아버리고 결국 못 움직이는 애들 압축하세요 한 종목을 그대로 유지해서 28% 마이너스. 지금 장에 5월 달에 우리는 이러한 수익 범위를 1월 포트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또 지금의 포트에서도 가지고 오는데 결론은 차트 보시면은 언제 정리가 되냐면 시장의 영향을 안 따진단 말이에요. 시장이 무너져서 이렇게 검은 색깔 선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시장이 계속 무너져 내렸죠. 근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서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14일 말씀드릴 때 이 정도 자리예요. 그래서 12만 3천 원에 황 대장님 편입을 하신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요 가격. 12월 달에. 근데 12월 달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했어요. 하이닉스보다. 그러고 나서 밀려버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야, 이것 점을 놓치네. 이거 더 밀렸다가는 이건 이제 편입 단가까지 와버리겠네. 하이닉스를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주력이잖아. 결론은 밀렸다가 만등 나올 때 요런 자리에 다 팔아버린 거죠. 요런 자리에서. 혹은 요런 음봉에서. 그래서 15만 원대에 또 16만 원 수준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 잘 팔았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 그 슈팅 범위가 15만 원, 16만 원에서 요자락에서 이제 파신 분들의 슈팅 범위는 나 잘 팔았다. 근데 4월에 맴돌고 있다가 결국은 막 18만 원 찍고 한미반도체 막 더블 나고 200%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못 견디는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이라도 편입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혼자서 나는 대처가 돼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시간적인 여력이 있고 또 젊음이 있으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시간적 여력이 있고 또 체력이 진짜 남다르셔서 열정이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 이외에는 혼자서 뭐 어떻게 해볼 생각 제한적으로 좀 설정하시고 함께 움직이셔서 수익 내십시오.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도 검색하시고요. 유튜브 오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수익 내십시오. 네이버에서 이렇게 윤정도 검색하시면 유튜브 오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도 보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하시고. 약을 먹어서 그런 건가? 어우, 좀 힘들어요. 약이 그게 좀 한 주먹 먹는데, 어유, 그게 먹으면 졸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근육 이완제 이런 거는.